자, 오늘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목은 지수 선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선물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을 거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급락을 하면은 오히려 대반등을 지수 선물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반등을, 우리 시장이 대반등을 주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수 선물이 그냥 순도한 시간에 밀려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음, 미국에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기업이 시간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수 선물에서 뒤집지를 못한 흐름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각 기업에 연락이 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2.38%가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 AMD가 3.74% 추가 하락을 한 걸 보니까 장 후반에 나온 뉴스란 얘기겠죠. 장 후반에서 장 마감 정도에 나온 뉴스란 얘기겠죠. 왜냐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2.38% 정도면 그냥 빠질 수 있는 흐름이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장중에 2.42%가 빠졌지만은 장후 시간 외에서 6.56% 시간 외에 이제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니까 지수 선물이 결국은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장중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못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 환율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보면 지금 135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50원이 뚫려버렸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직접 통화에 개입하기 힘들고 수급으로 이걸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 불러놓고 왜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느냐, 뭐가 고민이냐, 고충이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연기금이나 이제 증권사에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장 해외 나가는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요즘 뭐 이준석 죽이기 하고 있는 거죠. 정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에 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이제 수출 규제 뉴스도 나왔고, 거기다 장 막판에 대만에서 불명예 무인기를 격추했다. 중국이라는 뉴스도 있고 미상이라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기관도 알고 다 함께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발빠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환율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거니까. 왜 그러냐? 어쨌든 간 환율차가 금리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계속 0.25씩밖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0.75 내지 0.5를 이번에도 올릴 거고, FOMC 회의가 3번 남아 있고 금통이 지금 올해 2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끼케야지 0.5를 올릴 겁니다. 0.25씩 2번 올리면 0.5가 올라갈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봤을 때 0.75 한 번, 0.5 한 번, 0.25 한 번, 최대치가 1.5% 정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게 잡은 데는 0.5에서 0.25, 0.25 두 번 해가지고 1% 잡고 있습니다. 1%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0.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0.5%에서 1% 정도까지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기관에서는 지금 빤스런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손발 빠른 건데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환차 손에 가장 예민한 게 외국인들인데 한 달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3조 2,900억을 샀고요. 기관이 3조 7천억을 던졌고, 개인이 한 달 동안 1조 2천억을 샀는데 오늘 1조 1천억을 샀기 때문에 그냥 다 오늘 산 거예요. 다 오늘 산 거고,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900억을 샀고 기관이 9천억 던졌고 개인이 9천억을 샀습니다. 거의 코스닥 이제 개인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외인이
포지션이 제 생각에는 지금 던지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전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개인들도 지금 그 펀드 해지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돈도 없고 또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손실 지금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기관이라고 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금액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권사가 외국인 꽤 증권사보다 더 작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외인들이 계속 사는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원래는 환율이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포지션이 바뀌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인 중심의 수급장을 만들려고 저가의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악재라고 나오는 게 엔비디아하고 AMD의 수출 규제가 지금 크게 작용한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6% 넘게 빠진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도체에서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은 우리나라도 공반 수익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이제 연맹국이니까. 그런데 기업 논리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걸 악재로 반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시장의 투심이 어렵다라는 것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2% 넘게 빠지고 삼성전자 2% 넘게 빠지고, 지수가 2%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2.28% 빠지고 코스닥이 2.3% 빠졌기 때문에 개별주는 4, 5%씩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미국 시장은 아마 빠질 겁니다.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할 거고, 그걸 돌려내는지 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일단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좋았다가 어젠 또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좋아하고 박수 쳤다가 오늘 빠졌다고 한숨 쉬고 하면은 주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은 길게 가져가고 전술은 짧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이 매일 바뀌면은 장 흐름에 따라서 매일 뒤집히면은 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은 길게 가져갑니다. 2250, 2300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121비 하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